자,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재에서 483쪽까지 하다가, 그죠? 483쪽이면은 뭐에 관한 내용 공부하다가 중단됐었지? 응? 아, 이거 했구나. 참. 아이고, 예. 직시강제도 했고, 아, 맞아. 행정조사까지 했다. 아, 착각했네.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교재 500페이지의 행정벌. 응?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 떠올려보자. 우리가 이제 큰 제목으로 제 3편이 이제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수단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전통적으로 행정 강제하는 수단, 행정 강제라는 수단이 있었고 여기까지 공부했어, 그지? 그래서 행정 강제에 크게 전통적으로 뭐가 있어? 먼저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나 기다려 봤다가 이행을 안 하면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거나 실현하도록 압박하는 수단, 그런 걸 우리가 강제 집행, 그렇죠? 강제 집행은 먼저 의무를 부과해 놓는 거죠. 근데 워낙 급박할 때는 사전에 의무 부과하지 않고 바로 국민의 신체 재산의 강기력 행사는 즉시 강제, 그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정확히 여기에는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강제적으로 하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라는 걸 여기다가 하나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논의를 한 거야, 그죠?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행정벌. 그죠? 근데 행정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는 1차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미 국민이 과거에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그지? 과거 의무 위반한 거에 대해서 제재, 벌을 주려고, 벌을 주는 조치. 그래서 요거는 초점이 과거에 있어. 과거 위반한 거에 대해. 요거는 어디에 있어? 장래에 있어. 장래 의무가 이행된 상태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에 목적이 있잖아, 그죠? 이거는 1차적인 목적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야. 그러면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까? 야, 의무 위반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지, 그렇지? 네. 나도 이번 주에 또 주차 위반 하나 끊었어.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제 그 4만 원 주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거야. 아이고, 한 2만 원 주고 차 댈 걸 주차장에. 응? 마침 괜찮은 자리가 있길래 딱 뒀더니, 그래서 이제 이미 위반한 거에 대해 제재가 나올 거고, 한편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 아이고야, 그냥 주차장에, 유료 주차장에 돈 내고 해야 되겠다. 응? 앞으로는 의무를 이행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먹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적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지만 간접적으로는 또 의무 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행정벌에 의의에 이제 그런 얘기 써놓은 거야. 응? 그러면 의의 부분에서 읽으면서 두 번째 줄에 그런 얘기 써놨죠? 그 밑줄 두 번째 줄에, 즉 과거의 두 번째 줄 중간에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이게 행정벌의 핵심적인 정의하고 연관이 있어, 그죠? 초점이. 이만 셋째 줄 얘기한 거지. 부연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첫째 줄에서 유의해야 될 단어가 있어. 행정벌이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행정 주체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다. 응? 그 말도 있지. 그럼 여기서 일반 통치권이란 국가의 권력인데 일반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상으로 행사하는 국가의 공권력을 일반 통치권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 외국인이건 공무원이건 일반 시민이건 다 모두 다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공권력을 일반 통치권이라 그래. 응?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무원이든 외국인이든 다 행정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하나 일반 통치권에. 그러면 일반 통치권 그거는 뭐하고 의미가 이제 연관이 되냐면 그 밑에 구별 개념이라고 표 3개 해놨지. 저 표로 나눠서 설명해 놨죠. 거기 보세요.
여기 자, 이 중에 징계벌 있잖아. 징계벌. 요게 요 세 가지 써 있는데 징계벌이라는 게 꼭 구별해야 될 필수적인 거야. 응? 그러니까 징계벌도 과거 위반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건 맞아. 그런데 징계벌하면 우선 누가 떠오를까?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부과한다. 징계를 과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 그죠? 그러면 일반 국민한테 징계, 일반 시민들한테 징계를 한다? 이런 말은 없어. 그러니까 징계라는 건 행정조직 구성원에게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 주는 거를 징계벌이라 그래. 그래서 징계벌은 최대 벌이 너 나가. 우리 조직 구성원에서 자격 인정 안 해. 넌 나가. 그게 파면이야. 응? 그게 최대 벌이지.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징계벌을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행정벌은 일반 권력관계의 질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응? 어떻게 돼?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벌이야. 응?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누가 위반했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벌을 행정벌이야. 응?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징계라는 벌은 징계벌은 특별 권력관계. 그러면 일단 쉽게 얘기해서 뭐야? 공무원 관계. 응? 그 특별 권력관계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무원 관계. 응?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공무원 관계에서 그 공무원 조직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 권력. 거기 특별 권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응? 특별 권력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행사하는 권력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냐, 국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국가의 공권력.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교 총장이 국립대학교 학생을 징계하는 조치도 특별한 권력이야. 일반 시민들한테는 행사되지 않는 권력이잖아. 특정한 국립대학교 학생이라는 특정 신분을 갖고 있는 자에게만 부과하는 권력이지. 그래서 그런 게 특별 권력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두 번째 줄 징계벌은 특별 권력 관계, 쉽게 얘기해서 행정조직 내부 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특정한 자들에게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공권력을 근거해서 의무 위반했다고 주는 제재입니다. 응? 그런 정도를 하고 가장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이야. 양자는 행정벌과 징계벌이라는 것은 벌 주는 목적, 대상자, 권력적 기초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돼? 경과할 수 있다. 두 가지 벌을 같이 부과할 수 있다. 두 가지 벌을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거야. 그죠? 그런데 음주운전을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럴 순 없잖아. 뭐 공무원은 해도 되나? 안 되죠. 따라서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되면 어떻게 돼? 공무원은 일반 시민이자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자야. 그죠? 근데 공무원도 일반 시민으로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지키도록 돼 있는 행정법상의 의무 똑같이 지켜야 돼. 따라서 공무원이 음주운전 했다. 그러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행정벌을 받아요. 그래서 뭐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 징역형 이런 걸 받아. 근데 그거는 행정벌이고 한편 또 신분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 근무지에 경찰이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이 징계를 해서 파면을 시키든가 뭐 감봉을 시키든가 이런 벌을 또 줘. 그게 징계벌이야. 그러면 하나의 음주운전 행위라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벌도 주고 징계벌도 주고, 야 이거 이중처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벌 주는 목적 이런 게 다르단 말이야. 말하자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로서 국가와 이 사회에서 지켜야 될 법령 준수 의무, 성실 의무 이런 거 위반했다는 거야.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과 똑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 위반했다고 또 벌을 주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벌은 성격이 다른 거야. 그래서 둘 다 부과해도 된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벌과 행정벌은 병과할 수 있다. 둘 다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핵심인 거야. 응? 네, 요거만 잘 알아.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이행 강제금 나왔지? 응? 이거는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배운 거잖아. 이행 강제금은 어디에 속하는 거 있어? 여기 있잖아. 요거. 행정 강제 중에 강제 집행. 우리가 강제 집행이 네 가지 수단이 있다 그랬잖아. 네 가지 수단이 있어. 그게 뭐였어요? 이거 외우고 있으는 게 좋다 그랬죠? 외우고 있어요. 뭐야? 대집행. 그다음 뭐야? 직접 강제. 근데 이게 원래 이행 강제금부터 했어. 이행 강제금. 근데 이행 강제금이 예전에 이제 명칭이 또 학자들이 주로 써온 명칭이 집행벌이라고 불러왔어요. 응? 근데 실제 법은 이행 강제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고, 그래서 요새는 이 말이 더 많이 쓰이지만 전통적으로 집행벌이라고 불러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소위 직접 강제, 응? 그 다음에 강제 징수, 이렇게 네 가지 수단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외우든가 아니면 대집 직강 이거 외우든가. 그래서 요건데 요거는 이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야? 장래 의무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행정기관이 돈을 부과해. 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돈 내 의무 부과하는 거지. 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벌금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의무 위반했다고 벌금 매기는 거하고 벌금 부과하는 거 비슷하지만 목적이 달라. 기본적으로. 야, 벌금 같은 건 너 과거에 의무 위반했지? 그 대가를 치러야 돼. 벌금 내. 벌금 내면 끝나는 거지, 그지? 한 번만 벌금 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대가는 치른 거야. 그런데 이건 뭐야?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서 너 의무 이행 안 하고 있으니까 의무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너 돈 부과한다. 돈도 내고 의무도 이행해라. 의무 이행 안 하고 있지? 또 부과해. 계속 부과할 수 있다 그랬지? 벌은 딱 한 번만 부과하는 거야. 근데 이건 진짜 벌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용어가 옛날 학문적 명칭이 집행벌이라 그래갖고 이게 진짜 벌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근데 이게 진짜 벌은 아니고 장래 의무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돈을 부과하는 건데 이런 명칭을 사용해서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 법에서는 이런 명칭으로 도입을 해서 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지. 의무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돈을 부과한다. 이행시키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뭐 이미 배운 거니까 특별하게.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 2번 보면 어떤 문장 나와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하고 뭐야? 뭐 징역형, 벌금형 이렇게 또 벌을 주는 거 병과해도 돼. 성격이 다르면. 응? 동일한 하나의 의무 위반 내지 불이행에서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벌 얘기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별로 안 해도 괜찮아. 형사벌이라는 거는 아주 좁게 얘기하면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벌을 주는 걸 말하는 거야. 응? 그래서 징역형, 벌금형, 뭐 사형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걸 말하는데, 근데 벌의 종류가 비슷한 게 있거든. 뭐 아까 음주운전을 해도 벌금, 징역, 무슨 절도를 해도 벌금, 징역, 그지? 그런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어. 모두 다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거든. 죄에 대해서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한데 약간 구별하자면 이런 정도의 구별은 상대적으로 있다. 뭐냐면 형법에서 처벌하는 위반 행위는 주로 누구나 이건 진짜 나쁜 짓, 응? 이건 반인륜적인 행위, 반사회적인 행위가 누구나 다 명백하게 알 수 있는 행위. 예를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그죠? 이거 뭐 이름만 들어도 이건 당연히 반사회적인 행위야. 처벌을 해야 마땅해. 이런 걸 다 자연스럽게 아는 행위들이에요. 그죠? 근데 행정법에서 이제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라서 처벌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이런 인식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야.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법에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안 좋은 행위, 그래서 처벌 대상으로 정해 놓으니까 비로소 처벌 대상이라고 알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주민등록, 그러니까 이사 가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제때 안 한다. 그럼 또 뭐 벌금 과태료 물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않잖아. 그렇죠? 또 음주운전은 요새는 이제 점점 심각하게 느끼지만 뭐 술 먹고 운전하는 거, 그죠?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비교를 해봐. 여러분 친구가 뭐 했어? 강도짓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친구 동정해? 별로 아닐 거야. 그죠? 응? 친구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그죠? 근데 친구가 음주운전했어. 친구 나쁜 놈이라고 저 친구 관계 끊고 그래? 그러지는 않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지? 그만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야. 그게 진짜 반사회적인 나쁜 행위라고 그렇게 강하게 인식은 하지는 않지. 다만 법에서 처벌하고 있으니 조심하지. 뭐 이런 인식일 뿐이지. 상대적인 차이는 좀 있어. 응?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써놨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거기 보면 뭐 밑줄 안 쳐도 돼요. 형법은 자연범을 주로 처벌하고, 응? 행정법에서 처벌하는 의무위반 행위는 주로 법정범을 처벌하는 이런 차이. 근데 밑줄 안 쳐도 된다 그래서 자연범, 법정범이란 용어 자체가 자연범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건 범죄 행위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들을 주로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우리 행정법에서는 법으로다가 이런 행위는 처벌한다 정해놓으니까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가 많다. 이런 상대적 차이. 응? 다만 뭐 우리가 음주운전 행위 처벌하는 것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야, 음주운전은 자기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다른 사람까지 죽이지 않느냐. 이건 진짜 나쁜 행위다. 응?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자연범화 됐다고 말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경계선이 애매한 거야. 응? 네. 그래서 잘은 안 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징계벌만 잘 체크합니다. 네. 그 다음 밑에 2번 행정벌의 종류. 자, 그러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벌을 주는 거는 어떤 종류의 벌을 주느냐에 따라서, 벌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름이 형벌을 부과하는 게 있어요. 형벌이란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벌의 종류를 형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벌로서 9가지 종류를 규정했어요. 사형부터 뭐 징역형, 벌금형, 뭐 몰수형, 응? 뭐 자격 상실형 등등. 그래서 9종류가 있는데 말하자면 행정형벌의 정의는 그래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에 해당하는 벌을 주도록 돼 있을 때 그거를 행정형벌이라고 한다. 응? 행정형벌의 대표적인 예가 벌금, 징역이 가장 대표적인 예지. 벌금, 징역. 또 잘은 모르더라도 과료라고 하는 것도 있어. 응? 이 벌금과 비슷한 건데 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떤 돈을 부과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과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응? 내가 왜 과료를 얘기하냐면 밑에 얘기할 과태료하고는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형벌에서 3가지 대표적인 예, 징역, 응? 그 다음에 뭐 있어? 징역, 거기는 안 써놨네. 벌금, 그지? 안 써놨지만 벌금과 징역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과료 그런 정도. 응? 총 9가지가 있긴 한데 내가 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이제 자, 아무래도 이 형벌은 좀 그 의무 위반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이게 좀 심각한, 응? 그런 좀 죄질이 무거운 그런 행위에 대해서 대개 법에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하면 벌금 내지는 징역형. 또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벌금 내지는 징역형.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응?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행정형벌이라고 부르고, 다음에 쌍거로 2번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라고 하는 벌을 주는 게 있어. 응? 그래서 행정질서벌 그러면 첫째 줄에 과태료라는 명칭의 벌을 주는 거예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니라 이제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너 돈 얼마 내? 하고 돈만 내게 하고 불이익 주는 수단입니다. 응?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주차 위반했다. 야, 주차 위반한 거는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징역 살리고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지. 응? 주차 위반했다고. 응? 그래서 돈으로만 4만 원 이렇게 부과한단 말이야. 과태료. 응?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도 전과 기록으로 남고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전과자 된다 그러잖아.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야. 응? 왜냐하면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여차하면 쉽게 위반하는 행위들 이런 게 많아. 가벼운 위반 행위. 응?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응? 재판 절차 거쳐가지고 벌금, 징역형 하면 다 온 국민 전과자 만들게, 그죠? 그래서 비교적 경미한 행위는 과태료. 응?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이제 501페이지 맨 위에 판례를 보면, 자, 국민이 어떤 의무를 위반했어. 거기에 대해서 야, 형벌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거를 부과할 거도록 할 거냐, 아니면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라고 하는 걸 부과하도록 할 거냐는 누가 알아서 정할 문제래. 여러 가지를 따져봐가지고 입법자가 재량으로 알아서 정할 문제다. 응? 뭐 어디가 심각한 밑줄 칠 부분은 없고, 국민이 어떤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종류의 벌을 부과토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그죠? 근데 아무래도 재량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주차 위반했다고 뭐야? 사형. 이거는 헌법이 정한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벌을 주는 거지. 응?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마땅한 거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큰 주제, 법적 근거. 야, 벌 주는 건 국민한테 강제로 국가가 권력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지. 우리가 저 앞에서 이제 법치 행정할 때 법률 요구 원칙 공부하죠. 국가가 강제로 국민한테 권리를 침해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렇게 불이익, 강제로 불이익 주는 조치는 반드시 법률 요구 원칙에 따라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응? 그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야. 우리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응?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핵심입니다. 응?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벌의 종류 둘이 따르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그죠? 근데 그 행정형벌에 관해서는 우리 이게 통일적으로 정해진 법은 없어. 그러니까 아까 뭐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뭐 몇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도로교통법에는 개별법에서 이제 형벌에 해당하는 걸 규정해놨지. 또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또 개별적인 법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팔면 또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개별법에서 규정을 해놨지만 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관해서 통일적으로 정해놓은 법은 없어. 그래서 우리 행정형벌에 관해서는 일반법 없어. 그 밑줄 일반법 없고 개별적으로 개별법들에서만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응? 형벌을. 그러나 그 옆에 행정질서벌 하면 무슨 명칭의 벌이야? 과태료지. 응? 그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만들어져 있어. 뭐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알아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눈으로 읽어. 국민한테 의무 위반했다고 벌을 주려면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되는데 법률에서 중요한 거 대강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은 대통령 장관한테 행정위원회 내가 정해 위임을 해서 행정위원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넘어가요. 그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입법인 자치법인 조례를 위반하는 데 대해서 조례로 무슨 벌을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어.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그죠? 동그라미 4번은 알아둡니다. 핵심 조례로.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위반했다고,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정할 수 있는 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조례로는 무슨 벌을 정할 수가 없어? 현재 조례로는
과태료는 질서벌 아니야. 조례로는 형벌, 벌금이나 징역 부과하도록 하는 형벌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것까지만 정할 수 있는 거야. 응? 따라서 뭐 인천시에서 야 뭐 요새 개목줄 안 메고 뭐 어떻게 다니면 뭐 문제였더라. 뭐 개목줄 안 메고 뭐 다니면 뭐야 뭐 100만 원 벌금을 부과다. 벌금 못 정해 조례로. 과태료만 정할 수 있는 거지. 예, 그 정도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자 첫째 줄에 죄형 법정주의란 말 나와. 그죠? 그 뜻 쭉 써놨죠? 읽고 지나가요. 죄형 법정주의란 어떤 행위는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받는지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응? 그죠? 그런데 죄와 형벌에 관한 건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거다라는 의미야. 그런데 우리가 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에 속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과태료는 형벌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죄형 법정주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 응? 어쨌든 따라서 두째 줄 중간부터가 중요한 거야. 과태료라는 벌은 벌인데 과태료라는 벌은 질서벌이지 형벌은 아니다. 근데 죄형 법정주의란 죄와 형벌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므로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돼야 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응? 그거 가끔 나왔어. 응? 그럼 다만 지금에 와서는 아주 큰 의미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하면 우리 과태료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정해놓은 질서위반의 규제법에서 법률로 정해놓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못한다고 해서 뭐 큰 의미는 없어진 거지만 어쨌든 알아두자. 그 다음에 4번 논점이 아주 중요해요. 4번. 즉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병과라는 말은 이미 나왔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위반한 행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법에서 두 가지 벌을 같이 주도록 해놔도 되느냐 이거야. 즉 어떤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데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거기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벌도 부과하고 이렇게 두 가지 벌을 같이 주도록 규정하면 이거 이중처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이제 논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견해가 대립이 있어요. 이중처벌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 둘 다 보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 사법기관도 입장을 또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시험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1번 보면 두 번째 줄에 다수설과 헌법재판소 보는데 뭐 학설 빼고 다 헌법재판소로 요약을 하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이래? 국민이 뭐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나 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돼? 응? 과태료라는 행정 질서벌도 부과하고 또 벌금, 징역 같은 형벌도 같이 부과하면 이중처벌 소지가 크다. 그러니 하나만 부과하도록 해야 맞다.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이야. 그럼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병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돼. 응? 하나만 부과해야지 하는 입장. 그런데 실제 끝에 대법원은 어떤 행정법상의 하나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하고 벌금, 징역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거는 부과하는 목적이나 성격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또 벌의 종류도 성격도 벌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벌을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병과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요. 요게 중요한 논점이다. 응?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야? 영업정지, 허가 취소 이런 조치하고, 응? 그다음에 벌금, 징역 부과하는 거 같이 할 수 있다 이거지. 응? 그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술판 업소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6개월 영업정지 이런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고 또 뭐해? 벌금 얼마 이렇게 부과해도
이중처벌로 안 봐. 그런 건 병과해도 된다. 행정상의 제재 조치와 벌은 병과해도 된다. 응? 자, 관련해서 판례 봅시다. 자, 판례 1번은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었어. 그럼 다시 기억도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병과해도 된대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그걸 나타내는 게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 응? 그래서 일단 밑줄 친 부분부터 읽어나자. 우리 헌법 13조 1항은 국민을 이중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때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걸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무슨 의무를 위반했다고 제재하는 게 다 형벌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응? 뭐 이렇게 전제를 깐 다음에, 따라서 밑줄 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밑줄 안 친 부분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다 밑줄 치기가 좀 그래서 빼놨는데, 자, 다만 찾았어요? 두 번째 줄. 다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로서 과하는 형벌과 목적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없지 않으므로 정말 거지 같은 표현이지? 있으므로 하면 얼마나 깔끔해. 없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동일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벌금이나 징역 같은 걸 부과하면서 아울러 과태료, 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또 부과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한다는 기본 정신에 배치되어 국가의 입법권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맨 끝에 말은 또 뭔 말이야? 응?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말 거지 같은 표현. 응?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깔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이중처벌로서, 그러니까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 금지 정신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간단한 말을 있다 그지 같은 표현으로. 그래서 큰 틀에서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결국 동일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형벌까지 부과한다면 이중처벌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하나만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 법을 만들어서 하나만 부과하지 법에서 두 가지 벌을 같이 주속하는 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런 취지죠. 자, 한편 다만 또 판례 2번을 보면 이런 뜻이 됐지. 헌법이 이중처벌 금지한다고 선언했는데, 이중처벌 금지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처벌 내지 제재가 동일한 행위, 그러니까 동일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행해질 때 이중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근데 그리고 위반 행위가 동일한 행위인지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해서 가려야 한다. 그럼 여기까지 놓고 한번 이거를 비유해 보자. 어떤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법규를 위반해서 신호 위반을 하고 막 간다. 어떤 교차로에서 한 번 신호 위반했어. 응?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벌금 같은 거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다음 교차로에서 또 이 신호 위반했어. 그러면 그 두 개의 위반 행위로 말하자면 벌금을 부과하면 벌금 2건을 부과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신호 위반 행위 하나로 봐서 하나만 부과해야 되는 거야? 어떨 것 같아? 응? 어떤 것 같아? 그 위반 행위는 각각 별개의 위반 행위야. 그러니까 2번 위반했으면 2건 모두에 대해서 다 신호 위반으로 벌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생각나는 거 있어. 예전에 우리 어떤 학생의 부모님인데 저기 충청도 어디 사시는 분인데, 내가 그 강의 나간 학교에 그 학생의 부모님인데, 저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있잖아, 경부고속도로 같은데. 이거 모르신 거야. 그러니까 그 충청도에서 또 서울까지 오면서 계속 버스 전용차로 달리는 거야. 저 벌금이 나왔는데 몇십만 원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카메라 이제 설치된 데마다 다 위반으로 다 제각각 걸리니까 다 따로따로 부과 합산해 보면 몇십만 원 되는 거예요. 뭐 승용차면 아마 6만 원인가 뭐 얼마씩 될 텐데 그게 한 10번 걸리면 60만 원 나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게 제각각 위반 행위로 보니까. 그죠? 그래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처벌하면 안 되지만 그 위반 행위가 각각 별개의 위반 행위라면 그거는 따로따로 부과해도 이중 처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쭉 쓴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이제 건축법이 행정법이니까 행정법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사처벌은 그러니까 무슨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용어 행정형벌이야.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했다고 형벌 주도록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 주도록 규정이 있는데 이 건축법 54조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그 요건은 허가 없이 건축을 하거나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 변경 행위를 했을 때 벌을 주도록 한 규정이다. 그리고 그 또 뭐 이렇게 써놨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러면 건축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건물을 졌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철거해라 뭐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또 부과하도록 돼 있어. 그죠? 근데 그 둘은 어떻대?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건축을 해놓으면 의무 위반했다고 뭐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을 주도록 해놓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으면 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놨다. 그 둘은 어떻다는 거예요? 각각 별개의 행위라는 얘기야. 응? 그치? 허가 받고 건축하도록 했는데 허가 안 받고 건축을 한 거에 대해서는 형벌. 그 다음에 그 무허가 건축물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그죠? 이거는 각각 별개의 행위에 대해서 벌을 정해놓은 거라 그 둘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중처벌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대상이 아닐 때는 과태료라는 질서벌과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해도 이중처벌 아니다. 그런 얘기로 정리하시면 돼요. 응? 자, 그러면 1, 2번이 헌법재판소 결정이었어. 1번하고 2번은. 응? 그죠? 자, 1번은 결국 뭐야? 판례 1번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 과태료와 형벌을 같이 주면 이중처벌이 된다. 그러나 동일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벌을 같이 부과하도록 돼 있어도 그건 이중처벌 아니다. 이게 2번이고. 응? 자,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대법원 판결인데, 자 3번에 뭐라고 그랬어? 피고인이 이사를 가고도 전입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응? 또 어떻게 돼? 과태료를 냈는데도 그 위에 또 뭐 벌금, 응? 같은 행정 형벌을 또 부과한다고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 한 번 위반한 거에 대해서 거듭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야.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 이꼬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응? 자, 일사 한 번 위반한 사건 일사 그에 대해서 재 두 번 처벌하면 안 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 아니다. 그지? 이 말하고 똑같은 표현? 이중처벌이다 아니다. 응?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거다 아니다. 응? 이것도 아니다. 그죠? 이거로 두 가지 벌을 같이 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병과가 가능하다. 허용된다. 똑같은 말들이야 다. 응?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말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인데 이게 의미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3번 판례 보면 야 이사 가고 전입 신고 안 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또 뭐야 형벌까지 또 줘도 이중처벌 아니래. 그러니까 대법원은 두 가지 벌을 같이 두셔도 된다는 뜻이잖아. 응? 또 4번 보면 어떻게 돼? 앞에 보자. 4번의 첫째 줄. 행정법상의 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하는 처분하고 형사처벌 즉 형벌 부과하는 거 있지? 형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상대방이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3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세 줄 일단 알아두고 3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 세 줄이 시험에 잘 쓰이니까 이건 대법원 입장입니다. 여기 공부할 때 지금 대법원 입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헌재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꼭 구분해 둬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내? 대법원 입장인데 헌재는 이랬다 이렇게 바꿔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안이 나왔냐? 셋째 줄 보니까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가 이렇게 출발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자동차 새로 뽑았어. 그러면 자 무슨 달고 나오냐면 처음에 나올 때 임시 번호판, 그렇지? 임시 번호판이 부착돼서 나와. 차 산 사람이 이제 자기 관할 시군구에 있는 그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을 하면 이제 번호판 그 쇠로 된 정식 번호판을 이제 돈 내고 발급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거 부착하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임시 번호판을 내주고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정해줘. 그 기간 끝나기 전에 가서 정식 등록을 하고 정식 등록판을 부착하고 다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디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는데 임시 번호판 달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 그 기간 지나도록 어떻게 했어요? 정식 등록을 안 하고 임시 운행 허가 기간 지났는데도 임시 번호판 달고 계속 운행하다가 적발된 거야. 그래서 넷째 줄 거기다 과태료를 부과한 거야. 그죠? 법에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는데 그 과태료 부과는 해당 자동차가 등록한 자동차냐 아니냐 상관없이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지나서 운행을 했다라는 이유에서 부과하는 벌이다. 그게 이제 과태료라는 거야. 그죠? 그거고 그 밑에서 또 세 번째 만일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넘어 운행한 차가 등록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러니까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지나가지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등록을 늦게 해가지고 정식 등록한 다음에 운행했다. 그러면 그 임시 운행 허가 기간 지나가지고 등록을 했잖아. 어쨌든 기간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했기 때문에 과태료 그래도 부과한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지나도록 정식 등록도 안 하고 계속 운행하면 어떻게 돼? 그건 또 별도로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의 대상이 또 되는 거라는 거야. 응? 근데 그거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 이 과태료 부과는 단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나도록 정식 등록을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느라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거지만 계속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정식으로 등록을 안 한 채 운행하면 그 정식 등록 안 하고 운행하는 무등록한 차량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형벌까지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벌 주는 목적과 그 위반 대상 행위가 다른 것이므로 이걸 같이 부과해도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판례 되게 중요. 4번 판례 아주 중요. 3, 4번이 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해서 묻고 시험은 4번 위주로 공부한다. 응? 4번은 지금 읽은 것처럼 앞에 세 줄도 그대로 문제 내고 지금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를 두세 줄로 요약해서도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3, 판례 매우 중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올라오면 5번 행정형벌과 행정처분. 여기서 행정처분은 뭐 허가 취소하는 조치, 영업 정지시키는 조치 뭐 그런 거야. 그거 병과해도 괜찮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죠? 그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절 행정형벌의
특성과 처벌하는 절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 떠올리면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형법이 정하고 있는 종류의 벌을 주는 걸 말하는데 일단 떠오르는 게 벌금, 징역 이런 거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러면 행정형벌의 특성. 자, 쌍가루 1번. 아까 나왔지. 행정형벌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법에서 통일된 규정을 안 두고 있다. 개별적인 법들에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첫째 줄 첫째 밑줄 행정형벌에도 원칙적으로 뭐 적용한다? 형법 총칙을 적용한다. 응? 형법에 그 어떤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에 관한 원칙 같은 게 이렇게 쭉 선언돼 있어요. 그 총칙 부분인데 그 행정형벌에도 따로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은 형법 총칙이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따른다. 응? 이게 대원칙 첫째 줄. 다만 이제 조금 행정법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쌍가루 2번 고의 또는 과실. 그럼 먼저 형법을 보자. 자,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응? 고의범은 자기 행위가 뭐야? 이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인식하면서 그 행동을 할 때 그를 고의가 있다 그럽니다. 응? 자기 행위가 죄라는 걸 인식하면서 하는 행위야. 응?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자기 행위가 죄라는 걸 실수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과실이 있다 그래. 그런 행위를 과실범이라고 하는데 과실범은 처벌한다고 명시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어요. 이게 포인트는 아니야 시험에서. 형법은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되 과실범은 처벌한다고 따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 이거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 행정법은 어떻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줄 행정형벌의 경우에도 자 우리가 핵심 공부할 상황은 행정형벌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행정형벌 경우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위반한 자에게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응? 자, 핵심 둘째 줄 끝에 행정형벌에 있어서도 위반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 자기 행위가 법 위반 행위다.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자를 알면서 했거나 또는 자기가 알았어야 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고의나 과실이 있는 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이게 중요합니다. 행정형벌에 있어서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만 처벌할 수 있다. 응? 일단 그게 하나 포인트. 다만 두 번째 포인트 이게 더 중요한데 행정법에서 이제 과실범을 처벌하려면 과실범은 형법과 다르게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법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취지가 명확할 때는 처벌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게 형법과 다른 점이죠. 어떻게 다른 점이야? 형법에서는 과실범은 어느 때만 처벌하게 돼 있다고? 처벌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을 때만 형법은 과실범을 처벌하게 돼 있는데 행정법에서는 명문의 과실범을 처벌한다고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법 규정 해석해 볼 때 과실로 위반한 자도 처벌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법보다 행정법이 더 넓게 처벌할 수 있는 거로 본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원칙 행정형벌 부과하려면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은 형법과 마찬가지지만 형법과 다른 점은 과실범의 경우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법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하는 취지다라고 해석이 되면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형법과 다른 점이다. 이거 잘 정리 확인 판례. 자 1번에 판례 1번 503페이지
두 줄만 공부하자. 뭐라 그랬어? 행정상의 단속을 주관하려는 법규라. 그러니까 행정 이게 이 뜻이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한 자 처벌하는 법 규정이라 하더라도 처벌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거나 응? 해석상 법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과 마찬가지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이 두 줄이야 핵심이. 그러면 이걸 조금 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형법과 마찬가지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게 원칙이고 과실범은 행정법에서 어떻게 처벌해? 첫째 줄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건 뭐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이 말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법상 과실범도 처벌하는 경우는 명문 규정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하는 뜻이 명확할 때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요게 핵심이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재밌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 셋째 줄부터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응? 응? 원래 여러분들 찜질방 목욕탕 가보면 술 먹고 목욕하지 말라고 금지시켜놨어요. 그죠? 붙여놓죠? 표시판에. 응?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돼? 셋째 줄 읽어봐. 술 마시고 찜질방 들어왔어. 그죠? 그다음에 직원 몰래 또 후문으로 나가서 또 술 더 마시고 들어와서 찜질방 뜨끈뜨끈한데 누워 자다가 죽었대. 응? 이게 이제 주인한테 그죠? 이게 술 마시는 사람 응? 이거 찜질하고 이런 거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죠? 못하게 해야 될 의무 위반했다고 지금 벌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찜질방 주인이 그걸 알면서도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잔다는 걸 찜질방에 들어왔다는 걸 알면서도 제지를 안 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그죠? 그러나 그거를 알지 못했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응? 그리고 알지 못한데 잘못이 있다, 즉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의 규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인이 몰랐다는 게 인정이 되면 주인과 직원이 그 사람이 술 마신 채로 찜질방에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없었다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걸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인 거야.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 2번은 첫째 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의 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떠한 법 규정을 둔 취지, 목적을 고려하면 자 첫째 끝에 뭐 했을 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 배출하면서 자동차 운행하는 행위. 응? 이게 처벌 대상이야. 그러니까 법이 정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그 배기가스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막 시커먼 매연 내뿜잖아. 그러면 이게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운행하는 차 주에게는 이제 벌을 주는데 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있는데 저 운전자가 어떻게 돼? 나는 그게 허용 기준치를 넘는 정도로 배출가스가 나오는지 모르고 있었다. 과실범이라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야.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법 규정의 취지는 뭐야? 그리고 자기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가스 내보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운전자도 이것도 함께 처벌하라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과실범도 처벌하는 거다지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돼? 과실로 인하여 자기 차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내보내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 경우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렇게 법을 해석해서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판례가. 응?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쌍가로 3번. 다만 4번 판례를 공부하자. 4번 판례. 읽어보자. 허가받고 이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영업을 했다고 무허가 영업죄로 지금 처벌
대상이 됐어. 그죠? 근데 그 사람 좀 억울하대. 자기가 담당 공무원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거 허가 안 받고 해도 되는 영업입니다. 잘못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허가 안 받고 영업을 했다는 거야. 응? 그럼 내가 허가 안 받고 영업한 데 대해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착각을 한 데 대해서. 응? 그러니 이렇게 사고를 일으켜서 위반한 행위는 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거야. 이 형법 총칙에 보면 이렇게 법률의 착오 이렇게 해서 처벌 대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두 번째 줄 앞부분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서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영업했다면 허가를 안 받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므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죄로 처벌까지는 할 수 없다. 통째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쌍가루 선번 법인의 책임. 자, 우리가 이런 용어 나오죠. 행정법 공부하면 자연인, 법인. 그죠? 자연은 우리 사람을 말하고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권리 의무를 갖는 자로 인정된 단체를 우리가 법인이라고 해. 그죠? 그러면 거기 첫째 줄에 이제 형법 얘기를 하지. 형법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는 누구야? 죄를 지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사람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형법에서는. 응? 그래서 사람만 처벌 대상이지 회사 같은 법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다른 점, 행정법은 어떻다는 거야? 좀 다르게 돼 있다. 행정법에서는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해놓지 않고 회사 같은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둔 예가 많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법 위반 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실제 위반 행위자인 회사 직원 처벌할 뿐만 아니라 그 회사 직원을 제대로 감독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한 회사도, 즉 법인에 대해서도 뭐 법인은 감옥에 가두는 징역형 이런 걸 부과할 수는 없겠지. 회사 같은 단체에게는 벌금형 같은 거, 그지? 뭐 이런 걸 부과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이런 걸 양벌 규정이라 한다. 응?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많다는 게 행정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째 줄 끝에 우리 행정법은 형법하고 좀 다르게 법인의 사장, 뭐 직원이,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실제 위반 행위자인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응? 이게 특징,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근데 이거는 이때 이 법인에게 책임을 문, 법인이 이제 처벌받을 위치에 놓이죠. 이 법인이 받게 되는 책임은 뭐야? 자기 책임인 거야. 응? 근데 뭐 이거는 이번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응? 자, 감독을 제대로 안 한 데 따른 책임인데 이때 이제 3번 이거 알아두자. 자, 3번은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법 규정이 회사를 기준으로 회사 종업원이 회사 업무 위반해 저 법 규정 위반하게 하면 회사 직원 위반한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고만 규정을 해놨어.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뭘 위반했다고 벌을 주려면 그 위반한 자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회사 직원을 회사가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한 잘못이 있을 때 처벌을 해야지. 회사 직원을 관리 감독을 잘 했는데도 직원이 위반했어. 그럼 위반한 직원만 처벌해야지. 회사는 관리 감독을 의무를 제대로 다 했다면 벌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벌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잘못한 책임이 있어야 벌을 줄 수 있는 건데 과거의 법조항들은 회사 직원이 뭔가 의무 위반하면 그 회사가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회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놔서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그거 헌법에도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다 법들을 다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 회사가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다 안 해서 제대로 안 해서 직원이 이제 법 위반 행위를 했으면 그때는 법인도 같이 함께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그 얘기야.
눈으로 쭉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과거는 법인이 직원을 회사가 직원을 관리 감독 다 했느냐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판정나서 법 다 고쳤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직원을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안 한 잘못이 있을 때만 회사를 처벌하는 쪽으로 법 개정했다. 응? 그런 얘기입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판례가 나와 있는데 1번, 2번 나오죠? 자, 1, 2번 대조시킵니다. 1, 2번을 대비시켜서 공부해. 자, 1, 2번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 공무원이 법 위반 행위를 한 거야. 인천시 공무원이. 응? 그런데 1번을 보니까 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예를 들어 인천시 공무원이 인천시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했대. 응?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이 정하고 있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게 도로법에는 야, 저 트럭에다가 너무 짐 많이 싣고 다니면 처벌합니다. 그죠? 이게 도로 다 파손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마다 다 이렇게 싣게 돼 있는 중량 제한이 있잖아. 그죠? 너무 과적 운행하면 단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인천시 소속의 청소 공무원이야. 청소 담당하는 공무원. 그래서 청소 트럭을 운전하는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야. 그런데 청소 트럭에다가 어떻게 돼? 너무 쓰레기를 너무 많이 실었어. 그리고 운행하다가 과적 운행했다고 도로법 위반으로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청소차 운행하던 인천시 공무원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인천시 공무원이 소속돼 있는 인천시도 벌금형 같은 거 벌 받는 양벌 규정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이 되느냐 문제였어. 근데 결론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인천시한테도 벌금형 이런 거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러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가 자치사무야. 자치사무. 첫째 줄에 무슨 사무? 자치사무 또는 고유사무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그 고유의 자치사무라는데 고유사무 자치. 그러면 이 자치사무는 누구의 사무? 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응? 그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위법하게 처리해서 적발되면 그 지자체 그 사무는 해당 지자체의 사무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대비시켜서 2번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무슨 사무를 처리했어? 응? 무슨 사무? 응? 셋째 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위임 사무. 응? 그러면 이 사무는 누구의 사무일까요? 국가의 사무야. 국가의 사무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요. 국가의 사무인데 인천시장한테 처리해라 하고 이제 권한이 위임됐어. 그러면 이때 인천시장은 국가의 하급 기관의 지휘에서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거고 그 처리하면 국가에게로 그 효과는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장이 또 인천시 공무원 시켜서 또 그 일을 처리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공무원이 법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누구 사무를 처리했냐, 누구의 사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국가의 사무야. 그죠? 근데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법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 위반 행위란 공무원은 실제 위반 행위자로서 처벌받고 그 다음에 그 사무의 주체인 누구야? 국가가 처벌 대상이 될까? 국가가 자기 자신을 처벌할 수는 없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당 지자체의 사무는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응? 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사무를 처리하다가 법 위반 행위를 했는데 다 지금 핵심 사항은 그 공무원이 속한 소속 지방자치단체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게 문제인데 그 구별점이 뭐야? 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누구의 사무를 처리하다 법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야. 1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처리했어. 그럼 이 사무는 지자체 사무니까 지자체도
그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잘못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2번 판례는 지자체에서 공무원 처리한 사무가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사무 아니다. 그 사무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감독하는 거지, 그죠? 따라서 그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둘 꼭 비교해서 보야 돼. 핵심은 무슨 사무를 처리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3번은 외우는 건 아니고 아까 말했지, 뭐 회사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 종업원 처벌하는 거 왜 회사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해놓는 게 많은데, 과거에는 뭐라고 했어? 종업원 관리 감독 제대로 했느냐 안 따지고 무조건 회사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건 좀 문제다. 그는 책임 있는 곳에 처벌이 따른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 거다. 그래가지고 위헌 판정. 그래서 지금 다 법 바꿨단 말이야. 그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그지?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거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 판례. 4번 판례는 글쎄 그 지입차주 이런 얘기를 한다, 그죠? 그런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 밑줄 친 데 보면 지입차주 얘기를 하고 있지. 지입차주가 뭐냐면 차는 그러니까 원래 개인 소유 차야.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기사라고 생각해 보자. 화물차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차 자기 차야. 그런데 무슨 화물차 운송 회사에 자기 차를 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겉으로 보면 그게 뭐야? 그 회사 차처럼 운행을 돼. 응? 그러니까 글쎄 어떤 걸 예를 들까? 예를 들어서 그 택배 회사들도 그런 거 많아. 택배 그 배달하는 차가 그 겉에다 다 뭐야? 어느 택배 회사 뭐 이렇게 다 로고 붙이고 다 하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택배 회사의 차처럼 인식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마 근데 실제는 아니야. 그 차는 그 택배 기사의 개인 소유차. 개인 소유차인데 개인 소유차를 가지고 택배 회사에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회사 차처럼 다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는 거지. 응? 그런 식의 운영이 이제 이 지입차주 방식의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입차주는 객관적으로나 외형상으로나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계약을 맺고 그 위임을 받아 운행 관리하는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종업원격에 해당이 된다. 이 경우 지입회사인 법인은 그 지입차주는 이제 운전자라고 생각해요. 운전자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업무 관련하여 주의 의무를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응? 그래서 그 운전자가 지입차주가 이제 운전 차량의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 운송회사 같은 회사가 벌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런 이치입니다. 응? 자, 크게 뭐 놓치는 않셔도 돼. 자, 1, 2번을 매우 중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이고, 이거 뭐 똑같은 논의 주제가 나오니까 마저 해야 됐다. 그렇죠. 쌍가루 4번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지금 쌍가루 3번 법인의 책임에 관한 논의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읽어보면 형법은 형법 얘기는 읽고 가는 거야. 형법은 어떻게 됐대? 그러니까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의무 위반 행위가 뭐냐면 실제 자기가 범죄 행위를 한 자만 처벌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절도를 했지? 절도를 했으면 뭐야? 절도 행위를 실제 한 자 처벌하지? 또 다른 사람한테 절도를 해 하고 시킨 사람도 이게 범죄 행위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형법상의 용어로 누구 범죄 행위를 하도록 시킨 자를 뭐라고 하면 교사범이라고 해서 그걸 그 자체를 범죄 행위로 처벌해요. 또 누군가 절도를 하는데 망을 봐준다든지 뭐 도와준 행위지? 그 뜻 자체가 범죄 행위야. 그 우리가 방조범이라 해서 또 처벌해요. 응? 이렇게 형법에서는 그 행위가 법 위반 행위로서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한 자를 처벌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어떻게 돼? 응? 첫째 줄 끝에 행정법에서는 실제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그 이외의 자도, 즉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 있는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 이외의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 규정을 둔 경우가 많다. 응? 그래서 미성년자인 자녀 감독해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단 말이야. 미성년자인 자녀가 법 위반 행위라면 부모를, 보호 감독 의무 제대로 안 했다고 부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다든지, 그다음에 뭐야? 중국집 종업원이 뭘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사장이 종업원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감독 의무 게을리했다 해서 사장도 처벌한다든지, 그지? 이거는 뭐 법인은 아니고 개인 회사의 사장 뭐 이런 거, 그지? 이렇게 그런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위반 행위를 한 자 말고도 그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 이외의 자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게 특징이다. 응?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위반 행위 타인의 행위라는 게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가 있다. 다른 자에게. 이때 이 경우 말하자면 종업원이 위반한 거에 대해서 고용주도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이 고용주가 지는 책임은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대신 책임지는 게 아니라, 대신 벌 받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 별도로 어떻게 돼? 자기가 종업원 관리 감독하고 또는 자녀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한 독자적인 책임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중요한 거야. 응? 동그라미 2번 뭐가 아니라고? 대신 지는 대의 책임 아니고 무슨 책임?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야.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자기 책임이 있고 또는 과실 책임이다. 응? 이거 알아두고. 지금 그러면 2번에서 2번을 중시하고 1, 2번만 공부합니다. 그다음 3번은 아까 한 얘기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수 있어. 그죠? 그래서 판례로 가자. 판례 1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 여기서 영업주는 고용주라고 생각을 해. 응? 그래서 관련 법에 어떻게 되냐면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종업원이 뭔가 업무와 관련된 위반 행위를 하면 실제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뒀다. 고용주도 함께 처벌해. 영업주 있고 고용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걸 양벌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양벌 규정에 따라 고용주도 처벌하는 규정은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게 아니다. 이거 중요해.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다. 종업원 처벌되는 거하고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뭐야? 고용주가 종업원을 감독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해서 독립적인 책임을 묻는 거다. 따라서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실제 했는데 종업원이 처벌돼야 고용주도 처벌되는 거고, 종업원이 처벌 안 당하면 고용주도 처벌 못하는 거. 이런 관계 아니야. 종업원 처벌과 완전 별개. 응? 따라서 두 번째 끝에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고용주,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뭐야? 그러면 종업원은 처벌받지 않게 됐다 하더라도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종업원 감독 의무 제대로 안 했다면 고용주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응? 자, 1번 판례 뜻 이해했죠? 그 다음에 2번. 야, 2번 읽으면서 용어를 보면 다단계 판매원, 또 무슨 용어나? 다단계 판매업자 이렇게 나와. 그지? 그러면 이제 다단계 판매원이 이제 하위자야. 다단계 판매원.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업자. 그죠? 자. 그래가지고 실제 위반 행위자는 누구야? 얘가 실제 위반 행위를 했어요. 법 위반 행위를. 위반 행위를 한 자. 얘는 당연히 처벌되는 거야. 판매원은. 그런데 이 다단계 판매업자까지 같이 너도 처벌돼야 돼. 너도 얘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했어. 얘를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반발하는 거야. 응? 뭐라고 반발할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뭐 회사 조직처럼 무슨 지휘 감독하고 이런 관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립적인 사장이에요. 되게 다단계 판매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뭐
지휘 감독 관계가 독립적으로 다 사장으로서 영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 관계가 아니니까 뭐 감독 의무 게을리했다고 얘 위반해서 나를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한 거야. 그러나 빨리 읽어봐. 이 다단계 판매 영업의 양태를 잘 살펴보면 다단계 판매원은 실제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감독받으면 통제 감독받으면서 다단계 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뭐에 해당한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양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그렇지? 다단계 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 여기서 셋째 줄에 사용인이란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사용인은 뜻이 종업원으로 해석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는 이런 용어를 쓰지만 성질상 보면 얘는 뭐와 비슷하다는 거야. 얘는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럴까 고용주, 영업주. 얘는 종업원 이런 위치에서 판매 영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감독을 게을리했으면 얘가 게을리해서 얘가 위반했으면 얘뿐만 아니라 얘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게 맞다. 그런 뜻.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아까 말했듯이 고용주가 종업원 관리감독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안 따지고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던 과거의 법 규정은 잘못됐다. 응? 그 다음에 자 쌍가루 5번하고 쌍가루 6번 기타가 있는데 쌍가루 5번 잘 안 나옵니다. 자 우리 형법하고 좀 다르게 이제 취급하는 걸 말하는데 일단 그냥 눈으로 읽어봐.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소위 형사 미성년자라 그래. 응? 그래서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자와 또 심신상실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반행위, 범죄 행동을 할 때 정신이 온전하지 사리 판단 능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처벌하지 않는다. 응? 그다음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 이제 판단 능력이 좀 미약한 상태에서 또는 농아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장애, 그 농자는 귀머거리, 아자는 벙어리를 말하는 거야, 그죠? 장애 있는 자가 범죄행위라면 형을 감경해 주도록, 응? 이런 규정이 있지만 우리 행정법에서는 형법과 다르게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경우들이 많다.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냥 밑줄 치지 않아도 돼요. 또 쌍가루 6번. 자, 형법은 여러 번, 그러니까 죄를 여러 번 짓는 걸 우리가 전과가 누적된다. 여러 번 위반행위라면 누범자라 그래. 그렇지? 그러면 아무래도 형량이 높아지겠죠? 또 위반행위를 했지만 정상 참작해서 형량을 감경해주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장량 감경이라고 해요. 이런 규정들이 있어 형법 총칙에. 응? 예를 들어서 절도를 했는데 마트에서 응? 우유를 훔쳤는데 미혼모가 애 줄 게 없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애기 우유 주려고 훔쳤다. 이런 건 어려운 사정 참작하지. 그러니까 형을 감경해주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형법에서는 공범, 경합범, 누범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행정법에서는 똑같이 적용 안 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많다. 응? 정상 참작에서 형을 감경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두고 있다든지, 응? 또는 전과가 여러 번 있는데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든지 등등 형법하고 좀 다르게 정한 경우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시험은 이 앞부분에 세 가지. 즉 형법 총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고의나 과실과 관련, 특히 과실범, 응? 그다음에 또 법인의 책임에 관한 논의, 그다음에 실제 위반행위자가 아닌 위반행위자를 감독하는 자의 책임을 또 묻도록 하고 있는 것,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험에 자주 나와. 응? 그래서 그 얘기 꼭 알아두고 자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